손해평가서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 할 차례입니다. 쉽게 말해 평년 착과량을 구하시오.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적과전 종합에서는 평년 착과량이죠. 나머지 종합과수, 논작물, 밭작물은 평년 수확량. 오늘 날씨가 꽤 많이 춥습니다. 오늘이 3월 18일 화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완전히 봄 날씨였습니다. 17도, 18도까지 올라갔으니까 봄이다, 봄 다 됐네 싶었는데 며칠 다시 또 추워진답니다. 그래도 금방 봄은 또 옵니다. 요새 주말에는 거의 이제 강의할 시간이 없고 주중에도 시간이 잘 안 나서 조금 오랜만에 강의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강의해서 올려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좌우간, 자, 이 파트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이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은 1과목에서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이죠.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냥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7회 시험, 8회 시험에서 계속 꾸준히 출제되다가 8회 시험에서 한번 빠졌어요. 이론서에서의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은근히 좀 골치를 썩히던 부분이어서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편해졌다, 뭐 다행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허전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게 진짜 빠져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럼 1과목에서 도대체 어디서 출제한다는 건지. 뭐 좌우간 다시 이듬해 9회, 10회 계속 출제됐죠. 작년에도 당연히 나왔고 10회에서는 뜬금없이 가장 쉽다고 평가되는 보리에서 나왔고 9회에서는 적과전 종합 평년 착과량 사과에서 나왔었고 7회에서는 양파였던가요? 포도였던가? 좌우간 매년 나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문제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평년 착과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평년 착과량은 당연히 적과전 종합 파트입니다. 계약 가입할 때 관련되는 수확량, 결국은 우리 평년 착과량과 평년 수확량을 지난 5년간의 뭐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구해 봐라. 구해서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죠. 적과전 종합이라면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하게 될 테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평년 수확량은 50에서 100%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 수확량으로 하죠. 적과전 종합 평년 착과량, 그 전에 표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수확량입니다. 우리 과수원의 우리 논밭의 그 평년 수확량이 아니고 어떤 표준이 되는 수확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게는 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지역에 그 품종의 그 수령에 따른 표준적인 수확량이 정해집니다. 초창기에는 이것도 우리가 구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표준 수확량은 우리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전문기관에 맡기죠. 매년 발표합니다. 농진청이든 기타 뭐 농업 관련 전문기관이건 어떤 지역에 어떤 품종, 뭐 홍로, 쓰가루 20년생은 한 주에 얼마나 수확할 수 있다. 뭐 예상 수확량. 물론 당연히 지난 5년간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지난 과거 통계를 가지고. 적과전 종합은 주당 예상 수확량이고 나머지는 이제 주당이 아니라 그냥 통상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10아르당 기대되는 수확량, 10아르 10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요. 주당으로 하지 않고. 적과전 종합도 발표 자료 보면 10아르로 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우리가 정작 중요한 거는 자, 적과전 종합이니까 평년 착과량을 구하시오. 자, 5년간 자료를 줄 테니까 이걸 기초로 우리 과수원의 평년 착과량을 구하해라. 어떤 이상적인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예상 수확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해도 있고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하는 거겠죠. 구해서 결국은 이 가입 수확량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평년 착과량을 구해가지고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창미, 자가 뭐 할 때 그 착과 감소량을 말하는 거고, 평수 미평할 때 평년 수확량에서 올해 수확량 빼는 그런 감수량 산정 기준이 된다는 거죠. 좌우간이 평년 착과량을 어떻게 산출할 건데 과거 자료를 줄 테니까, 근데 만일에 과거 자료가 없다면은 신규 가입이라면은 그러면 그 지역 그 재배 방식 뭐 밀식이든 그 수령 그 품종의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착과량으로 합니다. 과거 자료가 없으니까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와서 평년 그 해의 평년 착과량으로 하겠죠. 근데 만일에 있다, 최근 5년 이내 가입 이력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산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강의 오늘 이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을 논작물, 밭작물, 종합가수 다 하려면 1시간 안에 못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하고 문제도 파트별로 준비해 왔는데 가급적 간단히 보고 1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출제 확률 매우 높고 어차피 100%고 올해는 벼가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벼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논작물 보리가 나와가지고, 보리는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가장 쉽습니다. 전체 품목 중에. 근데 이게 혹시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제가 개념 강의에서 늘 강조했듯이 이걸 전개해서 A에는 5분의 Y, B에는 1-5분의 Y, 그리고 이 D분의 C, D분의 C는 보정 개수예요. 올해 갑자기 튀지 않았는지, 올해 자료가 갑자기 튀지는 않았는지. A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수원의 지난 과거 자료입니다. 우리 과수원의 그 조사한 수확량을 평균 낸 거예요. 과거 수확량 평균. B는 우리 과수원이 아니고 표준 수확량을 평균 낸 겁니다. 지난 가입한 해를 기준으로. 왜 5분의 y고 1-5분의 y, 이거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근데 좌우가 감은 올 거예요. 우리 과수원 자료니까 이 y는 몇 번 가입했는지 가입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가입한 해는 A, 1-5분의 y에는 B. 가입한 1-5분의 y니까 우리 지역 걸로 지역 표준 수확량 이용한다. C는 올해의 자료, D는 지난 5년간 자료. 그래서 얼마나 튀는지 튀지 않았는지 보정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 여기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지금 이 문제 강의에서 이 부분 디테일하게 하면은 여러분 강의 듣기 싫게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간단히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평년 착과량 파트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Y는 몇 번 가입했는지 5년 중에, A는 우리 과수원에 실제 조사한 그 자료, 적과전 종합이니까 의무조사인 적과 후 착과수 조사가 있죠. 가입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적과 후 착과량, 이게 과거 자료겠죠. 5년간 실제 그 가입한 해의 적과전 착과량, 적과 후 착과량이 있을 테니까. B는 표준 수확량, 우리 과수원 거 아니에요. 우리 해당 지역 그 기준이 된 표준적인 수확량 말하는 거고. C는 가입하는 해 올해의 기표, 기준표준 수확량. 기준표준 수확량이 뭔데 말씀 안 드릴 수는 없고, 좌우간 C는 올해의 기준표준 수확량, D는 5년간 기준표준 수확량 평균 내서 얼마나 튀지는 않은지. 기준표준 수확량이 뭐냐 하면, 자, 표준 수확량 중에 기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표준 수확량 중에 기준이 되는 거. 사과, 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죠. 이 재배 방식이 뭐 크게 밀식, 빽빽하게 심는 경우 사과, 배, 그리고 반밀식, 일반 재배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뉘어요. 배도 밀식, 반밀식, 배는 또 일반 재배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소식 재배라는 일본식 표현을 쓰는데 뭐 같은 말입니다. 밀식은 빽빽하게 심는단 말이고, 일반 재배는 뭐 소식 재배도 마찬가지고 좀 널널하게 띄엄띄엄 심는다는, 그 심어서 재배한다는 의미죠. 뭐 통상 그 300평 1000제곱미터 시바르 기준으로, 시바르가 1000제곱미터니까 시바르당 뭐
이 밀식은 사과배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얘기할 때 125주 이상 빽빽하게 심으면 밀식이라 그러고 일반 재배는 62.5 반이니까 뭐 경우에 따라 60이라는 표현도 쓰고 65라는 표현도 쓰는데 62가 제일 무난하겠네요. 62보다 덜 심는 거죠.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뭐 300, 뭐 400 이렇게 심기도 하는데 사과 배는 포도 복숭아는 그렇게 재배 방식을 크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농구문 이론서에는. 근데 사과 배는 재배 방식을 좀 엄밀하게 나뉘어요. 인수 제한도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근데 재배 방식별로 수령별로 그 지역의 표준적인 수확량이 분명히 있겠죠. 표준적인 수확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밀식 10년생은 주당 얼마 달린다. 뭐 얼마 착과된다. 반밀식 20년생은 뭐 주당이든 10제곱미터든 일반 재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각각의 표준 수확량 중에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을, 배는 소식 재배 방식, 요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이에요. 나는 밀식 재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이지만 평년 착과량 계산할 때는 내 밀식 재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요 일반 재배 방식 그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요 보전 계수를 따진다.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다 설명하죠. 우리 이론서에 나와 있는 거 옮겨왔습니다. A, B, Y, C, D가 뭐다? 산식은 당연히 암기하시고 전개해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문제를 실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구회 문제 가져왔는데 이렇게 문제에서는 23년도의 평년 착과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뭐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평년 착과량을 구하면은 100% 가입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2023년이면 지난 5년간의 자료를 이렇게 주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평년 착과량, 표준 수확량, 저가 후 착과량 이런 자료들이 주어져요. 데이터가. 그런데 어느 해에 갑자기 어느 해의 자료를 봤더니 이 저가 후 착과량이 이건 조사 실제 가입하기만 하면 가서 조사한 수확량이 조사한 착과량이 저가 후 착과량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적을 수도 있어요. 이 300% 평년에 비해 평년 착과량에 비해 근데 300% 이상이 되기는 그런 경우는 좀 상정하기 힘들겠죠. 평년에 1000kg 착과되던 게 어느 해 갑자기 3000kg 착과되는 경우는 힘든데 뭐 좌우간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300% 이상 최대 한도로 해라. 저가 후 착과량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근데 하한은 있을 수 있겠죠.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됐었고 사고가 너무 커가지고 조사하러 갔더니 저가 후 착과량이 평년에 비해 30%도 안 됩니다. 냉해가 너무 심하고 태풍이 너무 심해서 1000kg 평년에 착과되던 게 올해 갑자기 200kg 밖에 안 달렸어요. 조사했더니 그래도 최소 30%는 인정해라. 저가 후 착과량으로 해라. 그해의 착과량으로 하라. 근데 문제는 21년도부터 요걸 이용해서 시험에 내는 것도 치사하긴 한데 자 21년도부터입니다. 상한 적용할 때 특히 상한 같은 경우는 5년 중에 3년 이상 가입 있을 때 뭐 상한은 적용해라. 뭐 여기까지는 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말씀대로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은 사과는 이렇게 재배 방식이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인데 일반 재배를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으로 해라. 배는 소식 재배를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으로 해라. 단감 떫은 감은 그냥 없습니다. 표준 수확량표에 표준 수확량을 그냥 이용합니다. 재배 방식이 안 나와 있고 왜 우리가 기준 표준 수확량을 신경 써야 되냐 하면 이것 때문에 전원정답 처리됐었죠. 9회에서 그랬죠.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려버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예로 들었을 때 사과는 밀식, 반밀식, 일반이 있는데 일반 재배 방식이 있는데 이 인수지향 관련해서
밀식은 수령 2년 미만, 그러니까 3년 미만, 3년생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3년생이 돼야지 보험 가입 받아주고, 반밀식은 4년 이상, 일반 재배는 5년 이상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제시되는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 일반 재배 방식인데, 얘는 5년부터 표준 수확량이 제시될 겁니다. 나는 밀식 재배인데 나는 3년부터 가입하고 싶은데, 근데 D분의 C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 D, 특히 이 D는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을 평균 내야 되는데, 요 3년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방식의 3년생은 없는데, 그래서 일반 재배 방식은 5년생부터 자료가 제시되니까 5년생의 50%를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해라. 만일에 4년생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4년생이라면 75%를 5년 가져와서 기준 표준 수확량으로 해라. 3년생이라면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의 5년생을 가져와서 50% 반영하고, 4년생이라면 75%, 5년생을 가져와서 75%를 반영해라. 그래서 평년 착과량이 만약에 구해졌다. 그러면 그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해라. 문제 보겠습니다. 구회 시험 문제. 이게 전원정답 처리를 했었는데 하도 이의제기가 심하게 들어가서 그랬어요. 만약에 전원정답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 이론서는 불분명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뭐였냐면, 자, 문제 볼까요? 간단히 봅니다. 23년도 평년 착과량 시간을 보면서 할게요. 23년도 평년 착과량을 구하여라. 보자마자 이게 아마 이 부분 출제 예상 문제여가지고 연습을 꽤 했어가지고, 밀식인데 3년생이구나. 왜? 최초 가입할 때 요게 눈에 띄었을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쫄지 말고 평상시 준비한 대로, 긴장하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시험장에 앉아 계셔서 문제 보면은 예상했던 문제네, 이런 기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긴장한 상태에서 보면 이런 게 잘 안 보일 텐데, 18년도에 신규 가입을 했는데, 신규로 가입했는데 그 해에 밀식은 3년부터 가입하니까 얘가 수령이 3살, 얘가 4살, 얘가 5살, 6살, 7살. 근데 올해가 2023년도 당시 기준으로 23년도 평년 착과량을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평년 착과량 구하여라. 이때 가입을 하는데 신규로 가입합니다. 28년도가 신규 가입이고 이때의 평년 착과량을 구하라는 문제죠. 여기가 신규였고, 그냥 이 문제는 좌우간 보자마자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집에다가 요 산식 써놓으시고, A는 5분의 Y, B에는 1-5분의 Y 이렇게 써놓고 두 개 더하고 보정계수 D분의 C.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A값 구하려면은 A값부터 순서대로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수원 자료니까 여기 적과 후 착과량 조사 이 자료겠죠? 그러면 5년생이니까 맨 처음부터 이 미가입은 지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가입하지 않은 애는 이 통계 자료를 쓰지 않으니까 평년 착과량 구하는데, 미가입 그러면 X자 크게 그어버리시고 아무것도 쓰지 않을 거예요. 적과 후 착과량 2,800, 950, 6,000 해가지고 이걸 다 더해가지고 4로 나누면은 이게 우리 A값 과거 수확량 자료가 되겠죠. 다시 천천히, 마음이 급하니까 A값은 우리 과수원의 과거 평균적인 적과 후 착과량이에요. 그럼 적과 후 착과량이니까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네 개 해가지고 4로 나누면 평균이 되고 미가입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상한, 하한이 있었죠. 특히 하한. 평년 아무리 적과 후 착과량이 많이 달렸어도 또는 조금 달렸어도 그 해의 그 평년 착과량에 비해서 30%는 최소 한도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의 30%는 330, 9, 326, 이 960kg입니다. 960. 그러니까 800은
안 되고 960을 적용해야 되고 여기도 나왔네. 여기도 똑같네요. 4,000kg인데 30%면 1,200kg이죠. 950이 아니라 최소한 1,200kg을 그 해의 적과 후 착과량 자료로 쓸 건데 문제는 21년도부터 상한 하한을 적용하죠. 그게 이 구해 기출 문제의 뭐 첫 번째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800 그대로 써야 됩니다. 왜? 21년도부터 상한 하한이 적용되니까. 그래서 2,800, 1,200 여기 있네요. 2,800, 1,200, 6,000으로 해가지고 그 과거 수확량 평균을 내야 돼요. 저가 후 착과량 평균을 내야 됐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9년과 21년도에는 우박과 냉해가 너무 심해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라고 힌트를 줬어요. 이걸 읽으면서 상한 하한 체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죠.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왜 줬지? 일반 재배 방식은 이제 5년 자료부터 있습니다. 일반 재배 방식은 5년부터 가입 가능하니까 기저를 기준 표준 수확량 삼아라. 왜? C값, D값 구할 때 여기 C값과 D값으로 보정계수를 정할 때 B값은 쉽죠. B값은 어떤 제한 없어요. 우리 지역의 그 홍로 밀식재배의 표준적인 수확량 그 수령별로 표준적인 수확량이 이건 지우고 제시되면 그대로 하면 돼요. 1500, 3000 보시다시피 1500, 3000, 5700, 6600 1500, 3000 여기 3000 여기 5700 여기 6600 요거 평균 내면 돼요. 나누기 4 하면 되고 자 문제는 D분의 C인데 C는 안 투여해야 된다 그랬어요. 올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 올해 기준 표준 수확량은 어떻게 되는데 올해가 얘가 8살이니까 8살 나는 밀식재배로 우리 과수원을 사과나무를 재배하지만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8살짜리가 기준 표준 수확량은 9,000kg C는 9,000kg 이렇게 D는 나누기 D 해야 되는데 D는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의 과거 평균입니다. 과거에 그러면은 자 7살짜리 때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 8,500 밑에다 쓸게요. 8,500 6살짜리일 때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8,000 이건 미가입이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럼 4살짜리일 때의 기준 표준 수확량은 4살짜리 기준 표준 수확량은 없네. 4살짜리는 기준 표준 수확량이 없네요. 일반 재배 방식에 표준 수확량이 없어요.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이 3살짜리 수령이 3년일 때의 기준 표준 수확량도 없고 그때는 요 가까운 5년짜리 6,000kg의 50%와 75% 일반 재배 방식 기준 표준 수확량의 5년생의 50%와 75%를 사용해라. 6,000의 50%는 3살, 이 수령 3년째는 이게 3,000kg 50%니까 4니까 75% 4분의 3이니까 4,500 그래서 요 주어지지 않았지만 3년과 4년생의 기준 표준 수확량을 구해서 우리가 D값을 구하게 돼요. D값은 그래서 3,000, 4,500, 8,000, 8,500 그 수령에 따른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을 구해서 요 산식에 대입하면 평년 착과량이 구해집니다. 못 알아들으셔도 자, 열심히 따라오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가 후 적과전 종합의 평년 착과량이었어요.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나머지 과수들, 종합 과수들.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평년 수확량을 구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고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게 되니까 50에서 100% 사이로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에서 올해 수확량을 빼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기준이 된다.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여기 표준 수확량은 그냥 예상 수확량 주당이란 표현이 빠졌어요. 주당으로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시바르 1000제곱미터로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 자, 이건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실제 수확량과 그 가입 연도의 표준 수확량을 횟수에 따라 가정 평균하는구나. 자, 이거 똑같아요. 자, 신규 가입했다. 나는 과거 자료가 없는데 이것부터 볼까요?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저 산식은 요 산식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쓸게요. 이걸 전개하면 A에는 A에는 5분의 Y, B에는 1-5분의 Y. 그리고 여기에는 D가 없어요. B분의 C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종합과수가 가장 쉬워요. 밭작물도 쉽고 우리 보리 같은 것도 쉽고. 이거 어차피 보정계수인 보정계수인데 B분의 C는 A는 똑같아요. 우리 과수원에 지난 가입한 해의 과거 그 조사한 수확량을 평균 내면 됩니다. 과거 수확량을 평균 내면 돼요. 가입하기만 하면은 포복자 만감류는 가입하기만 하면은 의무적인 그 착과량이 나올 테니까 그 착과수 조사값이 나올 테니까. 근데 만일에 그 포복자만이 아니고 다른 과수다, 뭐 밤이나 호두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데 사고가 나지 않으면 가지 않는데 뭐 그때도 나름 방법이 있죠. 그때도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지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중에 큰 걸 가지고 110%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A는 우리 과수원 자료 평균 낸 거, 이 B는 우리 과수원이 아니고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평균 낸 겁니다. 우리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평균 낸 거. 이거는 올해, 역시 올해. 이거는 과거 평균. 올해 얼마나 튄지 튀지 않았는지. 근데 과거 자료가 없을 때는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는데 어떻게 할 건데? 평년 수확량 구하시오. 신규 가입이다 그러면 역시 표준 수확량의 100%. 요 살구 유자는 품목이든지 얼마 뭐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는지 새로 품목으로 추가된지 대상 품목으로 좌우간 100%가 아니고 70%를 그의 신규 가입한 경우 평년 수확량으로 합니다. 표준 수확량의 70%를 살구 유자. 원래 대추도 있었는데 사과 대추도 있었는데 호두도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그냥 살구 유자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산식. 그리고 참고로 복분자 오디는 이게 시험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시험에 출제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 끝에 B분의 C만 없어요. 이 전개해서 한 제가 밑에 쓴 산식에서 요 끝에 B분의 C만 없는 겁니다. 복분자 오디는 이게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고 A가 뭐다? Y는 가입한 횟수. A는 우리 과수원의 평균 우리 과수원의 과거 수확량 평균. B는 표준 수확량 평균. C는 올해의 표준 수확량. B는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 이건 올해의 표준. 그래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올해 걸로. 130 열심히 항상 평년 수확량은 계산한 평년 수확량 그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구했더니 표준 수확량의 130% 초과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문제 내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나와요. 130% 넘게 만들라 그랬더니. 그리고 복분자 오디는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이것 출제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감귤, 올해 들어온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감귤은 얘들은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라 이 수확량 조사가 하지 않습니다. 올해 조사한 수확량을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장 먼저 신경 쓰셔야 될 게 이제 A 값을 구할 때 이제 과거 수확량 자료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 과수원의 과거 수확량 해마다 그 과거 5년 구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평균을 내야 되는데 자 그냥 조사한 수확량을 가지고 문제 한번 볼까요? 그냥 그 해의
여기 그 해의 조사한 수확량을 가지고 과거 자료로 그냥 쓰면은 좋겠는데 그냥 조사 수확량 가지고 평균 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다. 무사고도 뭐 나름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간 펜으로 대전제가 분명히 조사한 수확량이 있을 건데 그거를 평균 내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비교를 해요. 평년 수확량의 50%보다 더 작은지 큰지. 그래서 조사한 수확량이 대부분이 평년 수확량 50%보다는 더 클 텐데 혹시나 사고가 좀 너무 크지 않았을까 그해. 그래서 평년 수확량이 50%보다 더 조사 수확량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비교를 해가지고 더 큰 걸로 그의 자료로 합니다. 이것도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조사한 수확량이 없는 거는 요 블루베리랑 원주밀감 같은 경우는 조사 수확량이 없는데 그때는 할 수 없이 비교를 하긴 하는데 평년 수확량이 50%랑 비교를 하긴 하는데 평년 수확량 자료는 있으니까 우리가 원주밀감의 평년 수확량을 구할 수는 있으니까 거기에 피해율 조사는 어차피 하겠죠. 피해율을 곱한 거. 이건 밀감에서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죠? 왔다 갔다 해서. 자, 밀감은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고.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과수든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이 적과된 종합은 아닙니다. 적과된 종합은 그냥 그 착과량을 가지고 300%, 30% 그 한도가 있긴 한데 저가와 착과량으로 그냥 평균 내면 돼요. 그 자료 가지고. 근데 나머지는 항상 조사한 수확량과 그걸로 평년 수확량이 50%를 비교해 가지고 그 해의 자료로 씁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네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도네요. 포도에서 또 할 말이 있는데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는 그 의무조사인 착과세 조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확기 직전에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가서 항상 착과세 조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착과량이 결정됩니다. 올해 얼마나 착과되고 사고가 없으면 그게 수확량이 되는 거였고. 자, 24년도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포도에서 24년도에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산식부터 쓰셔야죠. A 5분의 Y고 B에는 1-5분의 Y고 보정계수 B분의 C. 가장 무난하죠. D가 빠지니까. 논작물 벼에도 D가 나오는데 A, B, C, D가 나오는데 얘는 없으니까 B만 있어요. A는 과거 수확량 자료, 그러니까 조사 수확량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요 4개 평균 내면은 기본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무사고일 때는 얼만데? 무사고일 때는 기본적으로 무사고면은 포도니까 의무조사를 하겠지만 사고가 없었는데도 가서 조사를 하겠죠. 근데 모두 참달 이런 거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무사고일 때는 기본적으로 평년 수확량과 이 주어진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에 큰 거를 맥스 큰 값에 110% 곱하기 1.2를 하면은 그의 자료가 됩니다. 무사고일 때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이 큰 거에 1.1배 하면은 수확량 조사가 없었을 테니까 뭐 참다래 같은 경우는 그의 자료로 쓰고, 다만 포도, 복숭아, 또 우리 포복자, 자두는 평균 과중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일단 자두는 제외하겠습니다. 포도, 복숭아, 망감류는 의무조사인 착과수 조사를 하니까 그 착과수 조사 값을 적용한다. 다시 A 구하러 갑니다. A 우리 과거 조사 수확량을 우리 과수원의 자료를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1800 무사고 때는 요 두 개 중에 큰 거 요것에 1.1 하는 걸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다만 포도, 복숭아, 망감류는 무사고일 때도 자료가 당연히 있죠. 이렇게 나와요. 2020년에 착과수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착과수 조사한 값을 이용합니다. 5,000개 달렸고 주어진 평균 가정은 400g, 0.4. 그래서 두 개를 곱한 4, 5, 2,000kg을 그 해의 자료로 합니다. 즉 1.1은 하지 않고, 요거는 자료가 없는 거, 사고가 없으면은 조사를 하지 않으니까 얘들은 밤이나 뭐 참다래 등 유자 뭐 이런 것들. 근데 포도, 복숭아, 망감류는 무사고일 때는 그 조사값을 이용하죠. 의무조사니까. 그리고 얼른 눈으로 보기에도 자 1800을 그대로 써도 되는 게 평년 수확량의 50%랑 비교하게 돼 있는데 요 50%는 1000이죠. 큰 거 쓰면 되면 큰 거. 무사고니까 방금 쓴 2000. 미가입은 처음부터 삭제하고 이거 1000이네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1000이 아니라 평년 수확량의 0.5를 했더니 얘는 1200인데 그러니까 1000을 쓰는 게 아니고 더 큰 값 1200을 해당 연도에 과거 수확량 자료로 쓰는 거예요. 여기는 1200이니까 2000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A값 구할 때 자, 평균 내기 전에 이제 각 해당 연도 과거의 5년간 자료를 우리 과거 조사 수확량 값을 구할 텐데 2019년도는 1800. 항상 평년의 50%랑 눈으로 싹 비교하십시오. 평년의 50%, 평년 수확량의 50%랑 비교해서 더 큰 값으로. 2020년도는 무사고인데 무사고는 평년과 표준의 큰 것 중에 1.1배. 포도, 복숭아, 망감류는 자료가 있으니까 의무조사니까 있는 자료를 이용하죠. 여기 어떤 아주 극히 일부에서 2000kg을 바로 쓰지 말고 A랑 평년의 50%랑 비교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이론서 표현대로 하면은 그냥 2000 그대로 하는 게 더 이론서 표현에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고가 없었으면은 아무리 적게 달려도 평년 50보다는 더 클 겁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항상 조사 수확량 그대로 쓰지 말고 반드시 평년 50%랑 비교해서 더 큰 걸로 써라. 그래서 1000이 아니고 1200으로 1000이 아니라 1200으로 그걸 평균 내면은 A값이 나오죠. 나누기 4 하면 표준 수확량 B값은 쉽습니다. 요 표준 수확량 요 4개 평균 내면 돼요. 표준 수확량은 어떤 자료 필요 없으니까 보험가입 직전 5년에 평균 내면 돼요. 가입한 연도. B값. C값은 올해의 표준 수확량. B값은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 그래서 보정을 하는 거죠. 튀지 않도록. 올해 표준 수확량 그래서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입 연도에.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 B값은 아까 구해놨으니까. 이게 130% 표준 수확량의 130% 요 2400에 130% 뭐 딱 봐도 3000 얼마니까 그거보다 넘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망감류 아까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자, 2024년도 평년 수확량을 구하여라. 망감류의 평년 수확량을 구하여라. 얘는 조사 수확량이라는 게 없어요. 조사 수확량이라는 게 과실손해 조사 방식이라 뭐 따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 수확량이 얼마인지 조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평년 수확량 구할 때 요 산식의 A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과거 수확량 자료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다시 조사한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거를 그 해의 과거 자료로 쓰기로 했는데 조사 수확량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년 수확량에 어차피 피해율 조사는 하니까 과실손해조사 하니까 우리 피해율 우리 여러분 밀감 소학기 잔존 동상의 피해율이고 자 피해율 계산하죠. 미보상 비율 반영하지 않은 A 플러스
B-A 곱하기, 자, 천천히 A, B-A 아니죠? B-A의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A의 1-A 곱하기 B 하고 괄호를 밖에 하고 1- 미보상 비율. 이게 우리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입니다. 동상의 피해율은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1-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1- 기사고 피해율의 잔 동피 1- 미보상 비율. 이게 동상의 피해율이고 이게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이건 지울게요. 갑자기 잠깐만요. 날이 춥다고 오늘 쌀쌀해가지고 난로를 피워놨는데 위에다가 친구가 보내온 쑥차, 이제 저거 다 떨이 쑥차 지금 볼볼 끓고 있어서 더워서 좀 껐네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좌우간 이 피해율을 가지고 요 1- 피해율을 가지고 요거의 조사 수확량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랑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걸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A값부터 그냥 구해보겠습니다. 잠깐 천천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A값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A값은 우리 과수원의 과거 수확량 자료들을 평균 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피해율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원래 조사 수확량이라고 될 자리에 조사 수확량이 없으니까 평년 수확량의 1- 피해율을 조사 수확량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평년 수확량이 2000인데 1- 피해율 0.3 하면 얼마예요? 1400kg. 1400kg를 가지고 평년 수확량의 50%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1400kg겠네요. 자, 다시 평년 수확량의 1- 피해율을 가지고 평년의 50%랑 비교합니다. 1400과 1000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거. 무사고는 두 개 중에 1.1 하면 돼요. 큰 거에 1.1. 무사고는 평년과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의 1.1. 더 큰 거. 미가입은 삭제하고 무사고니까 큰 거에 1.1배. 자, 여기 있네요. 감귤도 출제 확률이 있는 게 이것 때문일 겁니다. 2023년 자료를 보려는데 다시 써볼게요. 조사 수확량 역할을 하는 평년 곱하기 1- 피해율하고 평년의 50%의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해당 연도 2023년도 자료로 쓸 건데 피해율이 여기는 피해율을 주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직접 구해야 돼요. 보통약관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을 그대로 쓸 거냐? 아니죠. 주계약 피해율에다가 동상의 피해율을 더해서 피해율을 구하는데 동상의 피해율에는 잔여 수확량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돼 있죠. 피해율 계산할 때 있네요. 피해율은 주계약 보통약관 피해율 더하기 동상의 피해율을 하는 건 맞는데 다만 동상의 피해율에는 수확기 잔존 비율을 곱해라. 그러니까 주계약이 0.3 주계약 피해율, 동상의 피해율이 0.5, 여기에 잔존 수확기 비율이 수확기 잔존 비율이 0.24. 요게 피해율이 되는 겁니다. 피해율이 계산했더니 피해율이 0.42. 그러면은 2300 평년 수확량의 1-0.42 2300에 1-0.42 하고 평년 수확량의 반 1150인가요? 두 개 비교해서 더 큰 거를 요 해의 자료로 씁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1334 이건 1150 당연히 1334를 가져와야죠. 이렇게 이걸 평균 내면 A값, B값은 표준 수확량 그대로 하면 돼요. 표준 수확량 평균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냥 C값은 올해의 표준 수확량이니까 B분의 C 하면 돼요. B분의 C 44분이나 돼버렸습니다. 괴롭네요. 이 논작물은 문제 풀지 말고 자 어차피 비슷하니까 문제 없이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출제 확률 매우 높은 부분이고 여러분 여러 번 공부하셔야 되고 문제도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논작물, 벼 출제 확률이 올해는 높고 감귤 출제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차가 나오네, 출제되네 이런 말이 있는데 차도 그냥 신경을 한번 써놓는 게 먼저 세 번째 논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작물은 자, 기본 산식이 자, 여기 벼가 달라요. 여기 밀보리 귀리는 아까 본 거랑 똑같습니다. A, B-A, A에는 좀 지겹죠. 이 I 참에 외워버리십시오. 1-5분의 Y 여기에 B분의 C. 그러니까 종합가수랑 똑같아요. 우리 포도, 복숭아, 밤, 호두, 유자랑. 근데 벼는 다르죠. 벼는 B 자리에 B 곱하기 D가 들어갑니다. 전개하면 A 5분의 Y 이게 맞겠죠? B가 아니고 B 곱하기 D에 1-5분의 Y 이게 더해서 D분의 C. 이거 보정계수인데 이것도 자, 이거는 자 벼에서의 보정계수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면 이게 A가 우리 과수원의 과거 자료죠. 우리 과수원 자료를 평균 낸 거죠. 우리 과수원. B는 우리 과수원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그 표준 수확량을 평균 낸 겁니다. 우리 지역의 표준 수확량 역할을 하는 게 요 B 곱하기 D예요. B는 자, 지역별 기준 수량, 기준 수확량이라 그러고 D는 그 보정계수를 평균 낸 겁니다. 과거 보정계수를 평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논작물에서의 표준 수확량은 그냥 지역별, 재배 방식별, 수령별로 주당 예상되는 수확량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표현은 조금 다르게 지역별 기준 수확량에 농지별 경작 요소를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준 수확량이 정해져 있고 자 이게 B입니다. B. 그럼 농지별 경작 요소는 이게 D예요. 요게 그래서 표준 수확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아래에서 표준 수확량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B 곱하기 D라. 농지별 경작 요소가 뭔데? 어떤 품종인지, 언제 이양했는지, 어떤 재배 방식인지. 작년에는 이 재배 방식 대신에 친환경 이렇게 친이품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친이품 이렇게 지금은 제2품 이렇게 하셔야죠. 어떤 재배 방식인지 그런 경작 요소를 고려한 값, 통계값. 이걸 보정계수 D예요. 이거는 D, 이건 C와 D. 보정계수는 어떤 품종인지, 언제 이양했는지, 어떤 재배 방식인지, 친환경인지, 뭐 유기농인지, 친환경인지, 아니면은 농약 주고 하는 일반 재배인지, 요 세 개를 곱해가지고 보정계수를 구합니다. 매년 이 보정계수를 평균 낸 게 D, 분모에 가는 거는 평균 낸 거. 자, 이건 올해의 보정계수. D는 과거 보정계수 평균 낸 거. 그래서 얼마나 튀는지 튀지 않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표는 B 자리에 B 곱하기 D만 있다. 다만 A는 똑같아요. 과거 조사 수확량을 평균 내서 물론 이제 그 조사 수확량을 쓰는 게 아니라 평년 수확량의 50%랑 비교해서 큰 걸 쓰는 건 맞는데 Y는 가입 횟수고 B는 그 지역별 기준 수확량이라 그래서 이건 제시됩니다. B. D하고 C는 보정계수라 그래가지고 재배 방식별로 둘 곱합니다. 그걸 평균 낸 거를 D값이라 그러고 그 밀보리 길이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똑같으니까 완전히 130%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배나 똑같고 그래서 가입 수확량 평년 수확량을 구했으면 가입 수확량을 구하게 되고 50에서 100%로 할 테니까 그래서 벼 같은 경우 자, 올해 시험에 출제 확률이 있으니까 간단히 보죠. 풀겠다는 건 아닙니다. 24년도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그럼 여러분 먼저 이 산식부터 문제에 써놓으십시오. A 5분의 Y B 곱하기 D. A는 뭔데?
과거 수확량을 평균 내는 거예요. 이 과거 조사 수확량을 평균 내는 겁니다. 미가입 다 지우고 무사고면은 두 개 중에 평년과 표준의 큰 거에 110%. 이거 320밖에 안 되는데 좀 찝찝하죠. 그럼 반드시 평년의 0.5랑 비교해서 더 큰 거. 이게 당연히 크겠네요. 325가 더 크겠네. 320보다. 325로 해가지고 650, 660 무사고는 두 개 중에 큰 거니까 여기에 110%니까 곱하기 1.1 325로 해서 평균 내고 B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역별 기준 수량이 주어지니까 땡큐. C는 올해의 보정계수인데 품종 보정계수 있고 품위 재배 방식 보정계수가 있으니까 요 세 개를 곱해가지고 B값 바로 구할 수 있고 C값 바로 구할 수 있고 세 개 곱해서 그럼 D값은 이 과거 보정계수가 주어지면 그 보정계수들을 평균 내면 되는 거겠죠. 과거 보정계수의 평균, 과거 보정계수의 평균. 아니면 D값이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가지고 과거 보정계수 평균 얼마 이렇게 주어지면 0.99 바로 대입하면 돼요. 이 산식에다가. 여러분 변은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꼭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밀보리 귀리는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똑같으니까. 밭작물도 똑같아요.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이러면 신규 가입이다. 과거 자료가 없으니까 신규 가입하는 애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표준의 100%를 평년으로 한다. 만일에 있다. 그러면 요 산식 이건 똑같아요. 종합과수랑 밀보리 귀리랑 똑같은 가장 기본 산식. 그래서 작년 시험 보리 문제가 무려 15점이나 되는데 매우 쉬웠습니다. 대부분 다 맞추셨을 거예요. 최소 가입하는 보험 가입금액 구하해라. 50에서 100%니까 50%. 평년 수확량 열심히 구해서 그거에 50%를 가입 가격하고 곱해가지고 보험 킬로그램당 가격 곱해서 답으로 제출하는 것까지 15점 문제. 공부 좀 하신 분들 다 맞췄겠죠. 다만 밭작물 중에 팥은 과수의 살구 유자처럼 이제 데이터가 이 품목 추가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70%를 신규 가입할 땐 70%를 표준 수확량의 70을 평년 수확량으로 하자. 완전히 똑같아요. 자, 문제는 차인데 밭작물에서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보리 문제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이건 7회 걸 한번 풀어볼까요? 양파 똑같다 그랬습니다. 보리도 자, 미가입 지우고 자, 무루미 21년도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무루밀 평년 수확량 산출을 위해 과거 수확량의 계산 과정을 쓰시오. 과거 수확량 A값 구하라는 그러니까 해마다 그 A값 자료를 구해서 그걸 평균 내면 돼요. 3으로. 자, 가입 봤더니 조사한 수확량은 300인데 평년 수확량의 0.5는 450이네요. 그럼 더 큰 거 450. 무사고는 두 개 중에 큰 거에 곱하기 1.1 그러면 1000 곱하기 1100 700 1100 이거 0.5 해도 700이 크니까 A값. 그리고 나머지는 산식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표준 수확량 B값은 표준 수확량 평균 내 가지고 하면 되고 C값은 올해의 표준 수확량 B는 아까 구해놓은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 내면 되고 차 이야기 해볼게요. 차.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에는 이 수확 면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차는 표본조사할 때 그러니까 수확 면적률이 뭐냐 그러면 보통 80, 85% 이렇게 주어지는데 조사 대상 면적 이 과수원 전체의 차밭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차가 있으면 요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요 고랑이랄지 차가 심어져 있지 않은 면적 이런 부분은 수확할 수 없는 수확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제외. 실제 우리가 수확량을 구했으면 우리 평수 및 올해 수확량을 조사 수확량을 구했으면 그 수확량에 계산할 때 수확 면적률을 곱해서 구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수확 면적률이 뭐냐 그러면 차를 재배하지 않은 고랑이나 미식재 면적 등의 비율을 제외한 실제 수확 면적 비율이다. 문제에서 80% 주어진다 그러면 80%에서만 수확하는구나. 우리 사고간 차 수확량 구할 때 표본 구간 수확량 구할 때 수확 면적률 80%를 수확 면적률을 곱해 가지고 수확량을 좀 낮췄어요. 고맙죠. 수확량을 낮춰주면은 피해율이 늘어날 테니까. 근데 왜 차만 이런 수확 면적률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는데 차 말고 다른 품목은 우리가 이랑 고랑 얘기할 때 고랑까지 포함해서 다 그 재배 면적으로 잡는 거예요. 요 고랑까지 포함해서 다른 품목은 요 고랑까지 다 포함해서 이랑이 있고 두둑이 있고 고랑이 있으면 여기까지 다 이 고랑까지 포함해서 다 제곱미터당 표본 구간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수확 면적률을 해줄 필요 없죠. 근데 차는 표본 구간 할 때 고랑이랑 이랑까지 요 고랑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딱 이렇게 20cm, 20cm 여기다 이 규격에 태를 대고 이 사람이 다니는 고랑 이런 데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죠. 거기를 수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거는 따로 수확 면적률을 곱해주는 단순한 이치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좌우간 수확 면적률을 적용해서 곱해서 우리가 수확량을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수확 면적률을 나눠가지고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확 면적률이 곱해져 있어요. 올해 1000kg을 수확했다. 여기에는 이미 수확 면적률 0.8, 0.85, 0.9가 곱해져 있죠. 그걸 다시 나눕니다. 없앱니다. 곱해져 있는 거를 나눠요. 그러면 조사 수확량이 아니라 그때는 환산 조사 수확량으로 바뀌고,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주어지면 그거를 수확 면적률로 다시 나누면 이거는 기준 평년 수확량이 되고, 그러니까 수확 면적률을 일단 나눠서 좀 순수하게 바꾼다, 네트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구하게 되는 환산조사 수확량과 기준 평년 수확량을 이용해서 요 산식에 대입할 건데 이렇게 나온 값이 나왔어요. 뭐라 불러야 되는데 평년 수확량이 아니겠죠. 그거는 기준 평년 수확량이 되는 거죠. 응?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기준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평년 수확량을 구하라 그랬으면 다시 요 나온 값에다가 다시 수확 면적률을 곱해서 평년 수확량으로 만들어 주게 돼요. 지금 여기에 빨갛게 표시한 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에 문제 나오면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되냐면 일단 이 산식은 알아야 돼요. A에는 5분의 Y 똑같습니다. B에는 1-5분의 Y 이거를 B분의 C로 보정하는데 요걸 부를 때 평년 수확량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이거를 기준 평년 수확량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실까요? 자, 요 산식으로 열심히 구했더니 나온 값이 기준 평년 수확량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년 수확량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수확 면적률을 다시 곱해 줘야지 그게 정답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정답으로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 수확 면적률을 나눈 요 기준 평년 수확량과 환산 조사 수확량으로 항상 비교하게 돼 있어요.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으로 쓰기로 했는데 차에서는 이게 아니고 환산 조사 수확량과 기준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으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A값을 구해서 B값을 구해서 B값은 표준 수확량으로 그냥 하면 되고 그렇게 구해서 나온 값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수학 면적률을 곱해서 정답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 문제가 나오면 맨 처음 하셔야 될 일이 자, 표준 수학량은 그대로 두고 평년 수학량을 이용할 게 아닙니다. 평년 수학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 수학 면적률이 곱해져 있으니까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제거합니다. 나누기 수학 면적률이 문제에서 80%라 그러면 나누기 0.8. 1보다 작은 걸로 나누면 값이 커져요. 380이 아니라 475로 커집니다. 400이 아니라 500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 수학량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수학 면적률이 반영돼 있으니까 조사 수학량에는 그걸 없앱니다. 다시 0.8로 나눠요. 그거를 환산 조사 수학량이라고 부르고 360이 아니고 450으로 빨리 바꿔서 어차피 무사고는 평년 수학량 이 기준 표준 수학량과 우리 아까 구해놓은 기준 표준 수학량과 요 표준 수학량 중에 큰 거에 110%의 미가입 지우고. 그러니까 맨 처음 하실 일이 평년 수학량이나 조사 수학량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기준 평년 수학량과 환산 조사 수학량으로 바꾸는 작업을 밑에다가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여기에 50%랑 이 환산조사 수학량이랑 비교해서 큰 거를 자료값으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년이다. 그러면 기준 평년 수학량과 환산조사 수학량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밑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 평년 수학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의 50% 얼마에 475의 50은 237.5인가요? 그거랑 450 비교해서 큰 거. 무사고다 그러면은 표준과 요 기준 평년의 큰 거, 여기 크네요. 요거의 1.1배. 그러면은 550. 자, 이런 식으로. 자, 많이 헷갈리면 자, 단계 처음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평년 수학량을 기준 평년 수학량으로 바꿔야 되고 조사 수학량을 빨리 환산조사 수학량으로 바꾸고 산식에는 그대로 대입하는 건 똑같아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어차피 이제 자료를 쓸 거니까 요 산식에 비교는 그냥 표준 수학량이니까 쉽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왔다. 값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수학 면적률을 다시 곱해줘서 정답으로 제출하라. 올해 뭐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자 사고가 무사고 시에는 이게 작년에만 해도 가입년도 표준 수학량과 뭐 기준 평년 수학량 비교해서 큰 걸로 해라. 그래서 요걸로 비교 그 말이 안 됐죠. 가입년도랑 비교 그 해 거랑 비교합니다. 그 해 거랑 표준 수학량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 바뀌었으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강의해 드렸고 열심히 구했더니 기준 평년 수학량이 435kg이더라. 이걸 답으로 제출, 요 산식에 그대로 대입했더니 이걸 답으로 제출하면 안 되죠. 답은 여기에 0.8을 곱한 348이 답이더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차. 제가 중간에 집중도 못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1시간 만에 끝낼 부분이 아닌데 자 이거를 용어라도 좀 익숙해지시고 뭐 여러 번 들으면 조금 이해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여러분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문제도 풀고 하셔가지고 제가 빨리 하고 나서 빨리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야 돼요. 언제 하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념 강의 안 하냐고 그러던데 고민 중입니다. 개념 강의를 하면은 이번엔 한 2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 먼저 풀이하고 개념 강의는 작년 것 좀 들으셔도 일단 되고 개념 내용만 주의하면서 급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